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2주차 2- 감성지능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지능 구성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이 앞전에 대표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앞을 되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지능 구성 요소는 지금 셀로비에와 메이어 학자가 연구를 해서 감성지능 4가지 감성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람을 읽는 능력, 그리고 감정 활용 능력,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사람을 읽는 능력과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까지를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감정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사람을 읽는 능력에는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타인의 감성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성을 평가하고 타인에 대한 감성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사람을 읽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사람을 읽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 활용 능력인데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는, 안 해봤던 일들을, 이런 내용들을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의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식상한 업무보단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 간에 서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정 활용 능력이다. 그래서 감성의 지능을 갖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보다는 해보지 않는 도전적인 업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번 2-2주차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추세를 예측하는 능력인데, 감정은 임의적이나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은 어떤 신뢰, 협력, 일에서의 자부심을 높이기도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존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불안, 초조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빈약한 업무 성과와 침체된 분위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감성을 조성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감성은 굉장히 경영진에 대한 존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성과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부리의 육홈론에서는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숨을 죽여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리더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뭘 보면 참지 못해. 이건 감정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감성 지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멋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나는 이런 걸 참지 못해 하는 것을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그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성 경영론을 배우면서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리고 사례 분석 이런 내용을 보면서 중복되게 감성 지능, 감성 능력 그리고 감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중복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감성 능력자가 돼가는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과목을 맡으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목이 감성 경영론을 끝마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성 능력자로 바뀌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성 지능은 구성원들이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지금 누차에 걸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만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최고 경영자 다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공감 능력을 살려낼 것인가, 개발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감성 지능 개발과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해서 진정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감성 지능에 해당이 되는데요.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적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타고나기도 하지만 감성 지능 연구가들은 누구나 감성 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천적으로 감성 지능을 타고났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나 감성 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성지수 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 테스트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있는데 그렇다가 많이 나와야 감성지수가 높은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미니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를 보는 건데요. 10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인데.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 이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 도전을 해야 될 부분에 불안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가 높으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감성 지수가 높은 겁니다. 아니, 불안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성 지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면 친구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다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감성 지수가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나게 하면 나 기분 나쁜데 그렇게 안 했으면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알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다가오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잘 하고 또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죠. 그렇다가 답입니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감성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스타일을 몰랐을 때, 오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감정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답니다. 대다수 여기서 아니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전 대면 수업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감정과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을 누를 수 있고 슬픈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을 누를 수 있고 좋은 감정을 너무 들뜨게 하지 않는 내용으로 행동이 다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슬기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가 답입니다. 다음 7번째는 성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모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성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나를 잘 알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감성 지능이라고 그랬는데 나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감성 지수는 낮은 것입니다. 8번째는 언제나 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목표대로 행동한다. 어떤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목표가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9번째는 나 자신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 그렇다입니다. 아니다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나를 되돌아본다고 하는 부분인데 늘 나무 핑계, 나무 탓 이 내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아주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것도 감성 지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해보고 나 자신과 대화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해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부정적이거나 화를 내는 나쁜 내용을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성 지수가 높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0가지 내용을 점수를 내서 그렇다의 점수를 주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 지수가 높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감성 지수는 그렇다의 응답수를 계산해서 확인하는데 1점씩을 계산했을 때 8개 이상이 그렇다였다 했을 때는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개에서 7개 정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성의 폭이 다소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요망이 된다. 자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3개에서 4개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성 주의보 발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가 2개 이하였다, 이건 감성이 말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든가 사회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대상이 된다. 심하면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모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미니 테스트이기 때문에, 체크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감성지수 테스트에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10개로 만들어 이 내용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체크리스트로 생각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강의에서 대면 수업일 때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이 되게 감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학기의 하반기에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할 때는 지금 가능하면 이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 중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밝은 표정으로 크게 인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을 많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만으로도 감성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밝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상하를 떠나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 아주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밝은 인사를 하는 것, 이게 감성 지능을 가진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상대한테 물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 노력만으로도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기, 말을 많이 들어주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 이 3가지만으로도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 방안들을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보고 또 읽어서 연습을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어놓고 다시 읽었을 때 완전히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하는 깜짝 놀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노트라는 게 스마트 노트들이 많이 있어서 폰에다가 적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어느 시간에는 등산을 가거나 저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을 때 저의 감정이나 느낌을 한번 적어봅니다. 일기처럼 적어보고 그때 느낌을 적어본 내용을 다시 읽어봤을 때 그리고 내가 느꼈던 것들을 적어봤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는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감성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성 지능은 향상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한번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상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용 점정이 있는데요. 공감을 표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다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판이라든가 잔소리, 충고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또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것이죠. 구성원 모두가 이런 내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리드해 주는 것, 이것 또한 감성 지능 조직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감성이 있었을 때인데요. 부정적인 감성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려는 심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회복의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부정적인 감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개인의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켜져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심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긍정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리더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긍정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리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골모 보야티스라는 학자 그리고 맥키라는 학자들이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연구와
또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4가지는 2-3차, 3주차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현실인식 부터 시작을 해서 공감 형성, 지능 개발, 감성 지능 유지 이 내용을 2-3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골모 보야티스 그리고 메키 학자가 사례 분석과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방안을 제시한 4가지 이 감성 지능 조직을 만들기 위한 4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